아우디 이트론 GT를 처음 탔을 때 제일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이게 놀랍게, 제가 놀랍다는 말을 몇 번 지금 반복해서 하고 앞으로도 여러 번 할 것 같은데, 칭찬을 아낄 필요가 없다. 칭찬을 더 할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좋은 음악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음악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음악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곳, 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저를 좀 더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음악입니다. 자동차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승하는 바로 이 차가 바로 그런 힘을 가진 차입니다. 저를 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동차, 바로 아우디 이트론 GT입니다. 여러분, 아우디 이트론 GT는요, 이트론이라는 아우디의 전기차 브랜드가 그란투리스모, 고성능 자동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그대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차입니다. 저희가 몇 개월 전에 한남동에서 프리뷰 행사를 했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죠. 아우디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트론이라는 브랜드가 제시하는 비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놀라운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우디 이트론 GT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싱글 프레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그만큼 공기역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가 흘러가는 길, 그리고 어떻게 이 공기를 흘려보내고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가 이 익스테리어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제가 쭉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 헤드램프는 안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웰컴 라이트가 당연히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오고요, 이 가운데가 다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싱글 프레임만 크롬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아우디의 패밀리 룩이었는데요, 싱글 프레임뿐만 아니라 이 헤드램프 주변을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아울러서 이 아랫부분 있죠, 이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들이 들어갑니다. 라이다, 레이다, 나이트 비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아울러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를 했고요. 여기서 빛나는 부분은 아우디 로고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기차는 미래 자동차들이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디자인하는 게 추세인데요, 아우디 이트론 GT에서도 검은색으로 되게 심플하게 그걸 처리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싱글 프레임이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 보시면 다이아몬드 형태의 음각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아우디가 미래를 제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적 있죠, 바로 언더스테이트먼트입니다. 너무 시끄럽지 않게, 너무 과시하지 않는 자신의 디자인 언어를 살짝 겸손한 자세로 드러내면서 오히려 더 돋보이는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바로 공기가 지나가는 흐름입니다. 이 헤드램프 밑에 부분을 보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공기역학에 영향을 주고요, 이 아랫부분에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죠. 여기서 들어간 공기가 타이어 옆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을 보시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일부러 내준 것 같은,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살짝 그렇게 표시를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선은 가면서 살짝 흩어집니다. 마치 공기가 흩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의 느낌이 드는데요, 일로 나온 공기가 리어 펜더, 뒷바퀴 부분에서 싹 넓게 이 차의 형태를 따라서 넓게 퍼지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공기 저항 계수가 0.24에 불과하고요, 달릴 때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절음 같은 게 정말 고요합니다. 시속 몇 킬로미터에서 풍절음이 나는지를 제가 한참 달려봤는데요, 들리더라도 크게 인지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정수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관의 이런 디자인으로부터 기인한 그런 성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제가 딱 하나 있는 직선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도어 캐치 부분에 굉장히 담백한 선이 하나가 있고, 두 개의 곡선은요, 바로 헤드램프에서 이어지는 이 선입니다. 그리고 리어 펜더 부분에 아주 볼록하게, 풍만하게, 글래머러스하게 있는 바로 저 선이죠. 아우디 이트론 GT의 디자인을 더 멋지게, 풍만하게 만들어주는 선이 바로 저건데요, 저 선도 자연스럽게 리어 램프로 이어지죠.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요, 보통 그란투리스모 고성능 자동차라고 하면 되게 낮아야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높단 말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왜일까요? 배터리가 아랫부분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기차는 배터리가 아랫부분에 두텁게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디자인의 비율을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우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두께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고성능 그란투리스모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죠.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두근거리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우디 이트론 GT의 백미입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뒷모습입니다. 진짜 풍만한, 제가 아까 곡선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리어 팬더로 이어지는 그 곡선이 B필러랑 C필러 사이에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차를 둘러 나갑니다. 동그랗게. 그리고 그 밑에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차 형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곡선이 굉장히 풍만하다 보니까 캐빈하고 여기에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캐빈 부분은 좁고요, 밑에는 풍만해 보이는 거죠. 약간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뒷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따라가는 차는 너무 갖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니까요. 그리고 이 사이에 생기는 선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여기가 넓은 면적이 생겨서 마치 커피 한 잔을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면이 생깁니다. 근데 이 면을 너무나 유려하게 처리를 했고요. 이 곡선과 하여간 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곡선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려하게 이 차의 형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어램프, 헤드램프의 화살표를 말씀드렸잖아요. 다 가운데로 모이는 화살표를 쓰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는, 헤드램프에서는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같은 화살표라도 이 뒤에서는 점점 커지는 걸 강조를 하면서 이 풍만한 엉덩이의 실루엣과 굉장히 멋있는 시각적인, 비주얼적인 대꾸를 이루면서 아주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 화살표가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곡선이 시작하는, 이 풍만한 면적이 시작하는 바로 이 부분을 살짝 떨어져서 반대쪽으로 보면 마치 앞으로 향하는 화살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면으로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담백하고 둥글둥글하고 유려한, 너무나 심플하고 기능의 형태를 따라가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도 순간순간 어떤 포인트에서는 화살표로 굉장한 속도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아우디가 만드는 전기차의 그란투리스모라는 장르를 얼마나 심플하고 강력한 언어로 꾸려갈 것인지 이 차에서 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GT의 디자인은요, 그 재미를 논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익스테리어의 디자인 요소들이 어떻게 인테리어로 이어져 있는가, 이걸 찾는 게 되게 재밌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유가 없는 디자인이 없습니다. 사실 리어램프에서 제가 빵빵한 글래머러스한 볼륨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입체감이었습니다. 두 개의 곡선이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엄청난 입체감이 있거든요. 그 리어램프의 그 램프들과 요소들 사이에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그대로 이어지죠. 이런 거 너무 재밌습니다. 위에는 앞에서, 그러니까 싱글 프레임을 감싸고 있던 그 검은색 그 밑에 카본 섬유가 그대로 이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실내 요소들은 다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 가죽도 너무 질감이 좋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싱글 프레임 안에 있던 그 다이아몬드 형태의 음각은 바로 이 안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프레임을 어떻게 변주하느냐가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싱글 프레임은 윗부분은 넓어지고 아랫부분은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위에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넓어지고 좁아지는 그 거대한 디자인 언어가 여기서 좁아졌다가 쫙 퍼지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 앞에 계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아래 평행한 직선이 있고 다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멀티 D컷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여지는 느낌이 있고, 이 가운데는 아우디 로고와 싱글 프레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우디의 패밀리 룩을 이트론이라는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와 미래를 지향하는 어떤 장르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변주해가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게 아우디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기도 하고요. 이걸 이렇게 멋스럽게 살려내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뒤에서 말씀드렸던 그 볼륨 있잖아요. 사실 그 볼륨의 핵심은 거대한 원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데 그게 운전석에 앉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래퍼라운드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가죽이 쫙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락하게, 정말 스포츠카를 탄 것 같은 느낌으로 운전석에서는 앉아서 운전하실 수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요소들이 검은색, 그리고 카본 섬유, 그리고 가죽, 이런 식으로 되게 고급스럽고 담백하고 톤 다운된 느낌이기 때문에 안에서도
조금 침착한 느낌으로 이 성능 자체, 운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차가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건 뭐 배려라고,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만 누군가에겐 불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요즘에 휴대전화 충전하는 게 이 앞에 있잖아요. 이 앞에 이렇게 내려놓거나 여기다 놓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이 콘솔을 열면 안으로 넣어서 딱 고정하게 돼 있어요. 운전할 때는 휴대전화 꺼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뭐 문자가 오거나 전화를 걸 일이 있거나 혹은 뭐 티맵이나 이런 거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은 무선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우디 이트론 GT의 핵심은 뭐냐면요, 위화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브랜드들은 전기차를 디자인할 때 자꾸 와우 포인트를 넣으려고 합니다. 뭐 테슬라처럼 싹 없애고 되게 미니멀하게 간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은 굉장히 화려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이트론 GT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아날로그의 느낌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물리 버튼들은 다 살려놓고요. 그리고 터치들은 이 모니터 안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원래는 아우디 자동차들은 이렇게 누르면 햅틱 반응이 있었거든요. 물리 버튼을 누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터치에서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 터치 스크린에서는 햅틱 반응은 빠졌어요. 하지만 반응은 되게 빠릅니다.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물리 버튼들이 되게 재밌는데, 여기 모니터, 공조장치 모니터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5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의 디자인이 진짜 심플하고 멋있습니다. 이렇게 선 하나씩만 이렇게 싹 그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있는데요, 보통 여기에 기어 주변에 위치하는 게 좀 익숙한데, 이 셀렉트 버튼의 위치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일 자주 쓰는 버튼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손을 내리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이곳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기어 레버는 위로 한 칸 올리면은 뭐 후진, 아래로 한 칸 내리면 전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볼륨 버튼이랑 이 오디오 조절하는 버튼은 여기에 터치와 물리가 혼합된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시트가 인체공학적으로 너무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되게 단단하게 경주용 레이스카 느낌은 아니지만 오래 달려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딱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란투리스모의 정체성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GT는 이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선루프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두께보다는 유리가 훨씬 얇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헤드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면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앞좌석에서도 참 여유가 좀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GT에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디와 뱅앤올룹슨은 참 되게 사이가 좋고 궁합이 좋은 그런 사이인데요, 15개 채널, 16개 스피커로 굉장히 풍성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 열고 나갈 차례가 됐는데, 여기 보면 여긴 또 알칸타라예요. 그러니까 뭐 알칸타라 카본 가죽이면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그란투리스모의 성격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GT를 처음 탔을 때 제일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이게 놀랍게, 제가 놀랍다는 말을 몇 번 지금 반복해서 하고 앞으로도 여러 번 할 것 같은데, 이게 위화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연기관이랑 거의 위화감이 없어요. 전기차인데 다 밟을 때조차도 전기차의 가속 성능, 그러니까 최대 토크는 밟는 순간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우디 이트론 GT의 최대 출력은 476마력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64.3kgm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힘이죠. 근데 64.3kgm의 최대 토크가 밟는 순간 나온다. 그렇게 턱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뒤통수가 이렇게 딱 때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트론 GT의 가속 성능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 아우디가 전기차의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원래 아우디 고객, 예를 들면 알파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트론 GT로 넘어왔을 때 최대한 섭섭하지 않게, 그리고 새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세단을 타다가 이트론 GT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를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도 최대한 위화감이 들지 않게 그렇게 배려를 한 거란 말이죠. 또 하나의 자연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회생제동입니다. 여러분, 전기차를 탈 때 회생제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공기 역학과 마찬가지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를 최대한 아끼고 낭비하는 힘 없이 그걸 최대한 다시 배터리로 충전하기 위해서 회생제동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것도 역시 턱 걸린단 말이에요.
좀 잘못 만들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울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울컥, 밟으면 다시 뒤로 가고 다시 울컥하고. 이트론 GT는 그게 전혀 없다.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회생제동을 그렇다고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회생제동의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일상 주행에서 버려지는 힘의 90%를 다시 채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행거리가 지금 362km입니다. 이것의 30% 이상을 회생제동을 거쳐서 부활시킨 에너지로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30%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km 이상 더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아우디 전기차를 탈 때는 이 회생제동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원래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보다 100km 이상은 더 가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기 공조장치도 지금 에코 모드가 있고, 아까 제가 드라이브 셀렉트 조여절하면 효율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갈 수 있고, 지금 앞에 잠깐 뚫려 있으니까 우리 다이내믹 모드로 한번 풀악셀을 해볼게요.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이런 느낌입니다. 소리도 이런 느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초예요 근데 론치 컨트롤 쓰면 4.1초. 굉장히 빠르죠. 조금 달렸을 때 아드레날린이랄까, 쾌락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이 나는 거죠, 달릴 때. 이 회생제동 얘기하다 제가 말았는데요, 이 아우디의 회생제동은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고 거기서 발을 떼는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그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전기 모터에서 다시 회수해가지고 꼼꼼하게 배터리를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굉장한 장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건 이런 건가 싶어요. 슬로건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브랜드가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신뢰입니다. 이 차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아우디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패들 시프트가 2개가 달려있는데요. 이것은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마이너스 쪽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쪽을 하면 좀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행의 질감이 살짝 변하는 느낌이 들고요. 웬만하면 그냥 오토로 해놓고 달리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술을 믿으십시오. 이 차 탈 때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단점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 필름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굉장히 차를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어서 냉정하게 말하면 냉정한 게 아니죠. 저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의 경우는 살짝 좀 말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우디 이트론 GT의 경우는 칭찬을 아낄 필요가 없다. 칭찬을 더 할 시간이 필요하다. 거의 그런 정도의 차예요.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칭찬을 더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화감이 없는 이 승차감에 대해서 에어 서스펜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기차가 만들 때 되게 힘든 게 배터리의 무게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차도 2.3톤 넘어요. 이렇게 무거운 차가 100km 가속 성능은 4.1초고, 그리고 핸들링 어마어마하고요. 이 차로는 그냥 바로 트랙에 가도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일상적인 주행도 거의 고급 세단에 가까운 느낌이 난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전기차라는 장르를 아우디가 완벽하게 파악했고, 그걸 그란투리스모에 진짜 효과적으로 이식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의 존재가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란투리스모니까요, 고성능 스포츠카니까, 그러니까 어떤 턱을 넘을 때, 혹은 지하 주차장에서 살짝 좀 가파른 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도 거의 3m에 가까운 휠베이스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닿을 수도 있어요, 바닥이. 그럴 때는 서스펜션을 높이를 높여주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 좀 닿을 것 같은 그런 도로에서는 잠깐 차를 멈추고 높인 다음에 통과하고 그렇게 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염두에 두시고 차를 탔으면 좋겠고요. 이제 휠베이스를 말씀드렸으니까 실내 공간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전기차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으면
시팅 포지션이 어색해집니다. 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밑에 쫙 깔아놓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차는 뒷좌석에서나 앞좌석에서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편하게 앉는 시팅 포지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히 뒷좌석의 경우는 발 놓는 부분을 이렇게 배터리를 넣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뒷좌석에서 불편하지가 않아요. 시팅 포지션도 마찬가지. 앞좌석에서 운전하는 사람이나 뒷좌석에서 동행하는 사람이나 장거리를 운행할 때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다 그냥 느껴진다. 앉아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놀라운 자동차라는 말을 여러 번 드릴 거라는 얘기를 미리 드린 거고요. 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사실은 뭐 놀라움의 연속이었달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함을 어디까지 성취해내느냐, 그리고 고성능 스포츠카의 성격을 또 어디까지 구현해내느냐. 아주 다른 성격이지만 그걸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융화하느냐가 이 차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의 특성들, 놀라움들을 종합해보면 딱 한 단어가 남습니다. 차에 걸은 것처럼 딱 한 단어가 남아요. 바로 일상성입니다. 누구의 어떤 일상에 바로 이 차를 갖다 놔도 전혀 위화감 없이 심리스하게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불편함 없이 그대로 녹아든다. 트랙에 가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거나 주말에 장거리 여행을 가는 사람이거나 다 아우디 이트론 GT로 대동단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같은 그룹이고 그리고 뭐 플랫폼이 같기 때문에 포르쉐 타이칸이랑 비교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뭐 많이 봤는데 다른 차입니다, 여러분. 가격 얘기하면서 비교하는 거, 그거 조금 섭섭한 일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억 6천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아우디 이트론 GT를 탔을 때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성들을 포르쉐 타이칸에서 느끼는 거랑 되게 달라요. 그게 뭐 몇천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해서 더 비싸다고 해서 여기에 더 우월한 어떤 감수성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차이예요. 다름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몇천만 원 싸다고 해서 뭐가 좀 빠지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냥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차를 만들 때, 아우디 이트론 GT를 만들 때의 어떤 철학과 지향점과 포르쉐가 타이칸을 만들 때의 지향점은 그냥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칸도 있고 이트론 GT도 있다, 뭐 굉장히 행복한 게러지 라이프가 되겠죠. 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 해도 정말 겹치지 않는 그 영역이 있다. 이건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우디의 두 가지 슬로건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아우디의 슬로건은 바로 기술을 통한 진보죠. 아우디가 그 무수한 도전을 통해서 갈고 닦은 기술을 그대로 상용차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진보시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슬로건은 Future is an attitude라는 겁니다. 미래는 곧 태도라는 뜻이죠. 아우디가 미래를 어떤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트론 모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우디 이트론 GT가 보여줬던 이런 담백하고 글래머러스하고 동시에 굉장히 위화감이 없는 자연스러운 미래를 보면서, 와, 이런 미래라면 정말 불안해하거나 낯설어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한 소유욕을 느꼈어요. 또 다른 이트론 모델이 나오면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아우디처럼 이렇게 유구한 역사와 철학 위에 미래라는 양념을 살짝 더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시 흥미로운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덕학 정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